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의 여파가 소비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숫자로 보면 정말 확 얼어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107인데요. 네. 이게 한 달 만에 5.1포인트나 뚝 떨어진 거입니다. 네. 특히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에는요, 13포인트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물가는 더 오르겠지, 경기는 더 나빠지겠지 하는 불안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훅 파고든 거죠.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이게 쉽게 녹아낼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이겠는데요. 네, 전망치들이 이미 한번 싹 조정이 됐습니다. 네. OECD가 지난달 말에 내놓은 수치를 보면요, 올해 G20 주요 20개국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0%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석 달 전만 해도 2.8%였거든요. 그래서 무려 1.2%나 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1.7%로 또 뚝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름도 외국에서 사오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란 전쟁 타격이 유독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단 물가 상승률은 확 올랐고, 네. 경제 성장률은 확 떨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요. 네.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달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 4월 수치가 47.6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작년 대비 올해에 얼만큼 소비자들이 뭐 약간 성장을 할 것 같냐 해서 100점이 이 평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100 아래라는 건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거고 100 이상은 조금은 낙관적이라는 건데 지금 47.6%포인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사이에 10.7%를 급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놀라운 게 이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집계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기록이 2022년 6월에 5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보다 더 내려간 47.6점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면 약간 코로나 말미 네. 일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사 책임자도 많은 소비자가 이란 전쟁을 경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은 또 미국과 다르게 또 여기도 상황이 복잡한데요. 항공유 부족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되던 항공유가 유럽 전체 수입량의 10분의 4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 딱 막히니까 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급이 막히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고. 네. 네. 항공유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독일 루프트한자는 계열사 비행기 27대 운행을 아예 중단했고요. 네덜란드 KLM 항공도요, 5월 중 항공편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남은 항공유가 6주치밖에 안 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뜰 기름이 없다는 얘기니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와, 아니 국내에서도 그 LCC 네, 저가 항공들. 네, 운항 편수를 많이 줄였다 이런 기사를 저도 접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를 이동할 때도 비행기를 워낙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네. 유럽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 체감이 와닿을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항공기는 또 기름을 더 많이 쓰니까요. 네. 그러니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고 네. 저절로 절약 모드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왜 절전 모드 휴대폰 그쵸. 쓰듯이 네.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조금 더 기발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해요. 네, MZ세대가 또 이런 일들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기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절약하자, 꾹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냥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들만의 감성으로 절약도 조금의 놀이처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이름은 조금 자극적인데 거지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지? 네. 이름이 재밌죠. 네. 근데 이게 뭐 정말 거지맵, 거지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한 끼를 10,000원 이하의 식당 정보를 이용자들이 서로 나누는 온라인 지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10,000원 이하의 음식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스스로를 거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찾은 가성비 맛집이 여기 있어 하고 공유하는 식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3월 기준으로 벌써 전국에 무려 446곳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앱은요. 마감 히어로라는 앱도 있어요.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하루 장사가 끝날 때쯤에 이제 안 팔린 디저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디저트들이 그냥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앱은 그런 디저트들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전국에 벌써 700여 가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또 어글리어스라는 앱도 있는데요. 모양이 감자 같은 경우에 조금 울퉁불퉁 못생기다고 해서 맛이 없거나 사실 상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토마토도 그렇고. 그럼요. 근데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거나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질 뻔한 채소들을 싸게 사서 집까지 보내주는 그런 앱인데요. 벌써 누적 가입자 수가 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네.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네, 사실 맛도 좋고 그런 뭐 영양가도 그대로인데 그런 앱이 있고요. 또 제일 재밌고 약간 독특한 건요. 네. 음식만 안 와요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식만 안 와요. 네, 그럼 음식 빼고로 온다는 얘기네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가요? 안 오는데요. 진짜 이름이 이 음식만 안 와요라는 건데 예. 이 서비스에서 딱 들어가서 보면요. 실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달앱 주문 과정만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네. 이 음식만 안 와요 서비스에 들어가면요. 중국집이 먹고 싶어. 그럼 이제 마치 중국집을 배달앱에서 찾는 것처럼 하고요. 네. 거기서 뭐 짜장면, 탕수육 뭐 이렇게 눌러요. 네. 그럼 이제 얼마잖아. 그럼 배달시켜요. 네. 그것까지 다 해요. 네. 그럼 이제 배달 갈 겁니다. 이런 메시지까지 뜨는데요.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아서 1,800칼로리 아끼셨어요. 아니면 2만 원 아끼셨어요.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주문하는 기분만 쏙 빼가는 거죠. 그래서 절약을 약간 장난처럼 풀어낸 센스가 정말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50% 할인 그러면 50% 값만 내는 것 같지만 물건을 아예 안 사면 100% 할인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군요. 그냥 장난스러운 건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는 이 주문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좀 배고픔도 달래고. 네. 그리고 네. 기분도 좋고. 기분도 내가 좋고. 지금 돈을 아꼈구나.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 했으면 이제 칼로리도 아꼈구나.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디저트 할인 어플 다시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마감 히어로라는 앱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 지역이 한정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할까요? 우선은 서울이 수도권으로? 수도권 위주인 것 같긴 한번 합니다. 들어가 보셔야겠네요. 네. 저희가 뭐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건 네. 아니니까 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군요. MZ세대식 그러니까 21세기형 뭐 자린고비 그렇죠.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가장 눈에 띄는 지금 소비에서 변화라고 하면 정말 예. 단연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아. 풍기 현상이라고 딱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편의점이나 이렇게 슈퍼에 가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양해해 달라. 아예 안내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제 종량제 봉투가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
있고 뭐 정말 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정부가 이미 연말까지 쓸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해둬서 사실 이 생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생산에는 사실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품귀 현상은 실제로 물건이 생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진 시민들이 많이 사두려고 네. 막 사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자체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막 앞에 사재기 금지 안내문을 많이 붙여놓고 계신데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필요한 만큼만 사주시면 오히려 품귀가 빨리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포심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사들이는 바람에 네. 사재기 때문에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군요. 네. 근데 물론 진짜로 또 영향을 받는 쪽도 있어요. 네. 건설 현장이 대표적인데요. 레미콘에 들어가는 에틸렌이라는 혼화제가 나프타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우엔 진짜 앞으로 실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말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유 가격도 지난달에는 뭐 90달러였는데 지금은 거의 약 197달러까지 뛰었다. 2배 이상 뛰었다라고 할 정도의 실제적인 그렇게 문제라고나 지금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네. 정부도 에너지 절약 모드로 확 전환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자동차는 5부제를 운영하고 있다가 4월부터 2부제, 그러니까 지금 홀짝제로 맞아요. 더욱더 아주 격상시켰고요. 네. 석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도 주의해서 경계로 한 단계 올라갔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요즘 막 아이디어로 나프타 대신 식물성 전분을 원료로 쓰는 친환경 종량제 봉투도 만들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부제가 짝수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을 하는 거. 네. 잖아요. 네. 네. 뭐 12일이다. 그러면 끝자리가 2로 끝나는 차량이 운행을 하는 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절약 캠페인 움직임은 비단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활발하겠죠. 네, 전 세계가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동남아, 유럽 할 것 없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뭐 지난 24일에 에너지 절약 관련 12가지 국민 행동 이런 걸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뭐 샤워 시간 줄이기, 난방 20도 이하, 냉방 같은 경우는 26도 이상 같은 수칙들인데 네. 되게 신기하게 1990년도에 걸프전 때 실렸던 수칙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35년이 흘러도 대응 방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데요. 원유 96%, 나프타 4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일본 총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골든위크 이후에 국민에게 휘발유 전력 전략을 요청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 때는 대규모 공장들에게 전력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15% 줄이게까지 한 전례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에서는요.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같은 공공기관들이 이제 재택근무랑 주 4일 근무제 그리고 학교 휴교까지 꺼내들었다고 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방식인 거죠. 유럽은 영국이 취약계층에 약 1,0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EU 27개국 외무장관은 오는 21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자, 듣다 보니 좀 어두운 얘기가 많은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종량제 봉투 폼기와 포장지 가격 급등이 얼핏 보면 좀 불편한 일인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과 비닐을 덜 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물성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종량제 봉투가 이제 생각이 되고 막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통이나 식품업계도 비닐과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마감 히어로 어글리어스
서비스 같은 서비스도 같은 맥락으로 버려질 뻔한 디저트, 못난이 농산물들이 식탁으로 들어오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막 더 줄이려고 하는 효과들이 예.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절약 문화가 환경에 숨통을 틔우는 뜻밖의 풍경도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끝으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이란 전쟁이 우리 지갑과 일상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종량제 봉투부터 항공편까지 생활 속 불편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나 항공권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2-3달 정도 더 이어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예. 상황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걸 그저 어둡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MZ세대의 재치 있는 절약법이나 불편 속에서 찾아가는 친환경 대체제처럼 이 시기를 지나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지갑은 잘 지키시고 마음은 너무 무겁지 않게 이 시기를 함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